풀어봤습니까? 그 쉬운 문제죠. 그 위에 뭐 답을 거의 써줘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모든 존속기간이 나왔을 때 영구 무한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영구 무한이 문제되는 거에는 최장기간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최장기간이 어떤 그 제한이 있으면 영구 무한이 되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장기간 자체가 원래 제한이 붙어 있는데 영구 무한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227페이지 첫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나, 이거 빨간 걸로 네모치고 그래서 화살표 해가지고 영구 무한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구 무한이 문제된다. 그래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써. 제발 좀.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왜 표를 먼저 하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247페이지 맨 밑에 줄에서도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248페이지 첫째 줄 읽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일반 법리로 알 수 있죠. 어떤 법전이나 법학을 공부하더라도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하나를 여러분은 그냥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영구 무한이 되냐? 지금 양쪽을 보지 그렇잖아 지금. 영구 무한이 되나? 그럼 248페이지 첫째 문단을 읽어보고, 248페이지 첫째 문단. 첫째 문단을 읽어보고 한꺼번에 그걸 체크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응? 한꺼번에 체크가 됩니까? 응? 안 됩니까, 체크가? 둘 다 뭐예요? 지금 내가 판례를 안 넣어줬나? 양쪽이 다 다수설 판례가 긍정설입니다. 알겠어요? 양쪽이 다. 이 뒤에 것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양쪽이 다 다수설 판례는 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법리를 하나 깨쳤죠. 장기에 관한 제한이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영구 무한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구만 이거. 영구 무한. 그러니까 법전을 읽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딴 법이라도 무슨 최단기간은 말이 있는데 최장기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나마나 교과서에 펴보면 영구 무한이 논점이겠구만. 영구 무한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의 제한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구 무한이 되느냐가 문제된다. 알겠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깨치면 되고, 나머지 그 숫자 같은 거 여러분이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 정말 외워야 됩니다. 그 최단기간 280조에 나와 있는 숫자 있죠? 280조에 나와 있는 숫자들. 280조 자체를 외워야 된다고, 조문을. 객관식이 잘 나와요, 시험에. 몇 년. 알겠습니까? 그거 외우기 좋죠? 단위별로 끊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이렇게 말로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게 정돈을 못할까봐 그러는 초학자들이 많으니까.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 객관식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딱 보여 보니까, 그러면 추접스럽게 이 답이 뭘까? 내가 집에서 풀어본 문제, 비슷한 문제의 답이 뭐였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것만 노리고 시험 문제를 내죠. 딱 노리고. 학생들이 암기 좋아하는 놈들이 이렇게 공부할 거다. 그러니까 선뜻 이쪽으로 답이 갈 거다. 이걸 노리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알겠어요? 그 당락에 유효한 그 점수대 있죠. 그 한계선상에 있는 문제 다 그런 것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사람 헛갈리게. 그 체크가 정확하게 되죠.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인가 아니면 뭘 외우는 데 집중한 사람이 금방 안다고. 학생들 중에는 이제 문제집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출자들이. 심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그런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주변도 있을걸? 문제집을 이만한 걸 삽니다. 거기 문제하고 그 해설이 있죠. 그걸 그 과목을 돌파한다. 아이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년 뒤에. 어? 그냥 취직을 부탁하고 돌아다녀, 이상하게. 어? 그 3년 뒤는 생각 안 하고 그 3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세상은 이게 편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살아요. 그 쉽게 사는 게 딱 3년이죠. 그래, 성공해도. 3년 뒤부터. 죽을 때까지. 거지 새끼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취직할 데 없습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죠? 그건 지 잘못이에요. 최초의 이 부분의 시작점에서 뭐 잘못된 거지. 잔머리 굴리고 야근 척 하다가 제교에 빠져가지고 제교에 빠져가지고 3년도 아니에요. 연수원에 들어가는 날부터 고통받죠. 이제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홀라다. 그런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냐면 마이너스 카드 일단 다 써버려요. 처음에 한 석 달 동안에. 그럼 막 2중, 3중으로 고통을 초래해. 막. 헤어날 길이 없이.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환갑 때 누가 안 찾아오잖아. 그럼 욕을 되게 해요. 또. 지가 엉터리 상관 생각 안 하고.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딱 눈에 띈다. 이상하게. 어? 그럼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최단기간하고 최장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응? 어떻게 돼 있냐. 어?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써 있으면 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장기의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응? 장기의 제한이 없다. 이건 어떤 문제를 금방 야기해요? 영구 무한이 되냐? 이게 문제다니까. 어? 이게 문제된다고. 현재까지 배운 바대로는 어때요? 전부 다 된다는 게 다수설 판례다. 전부 다 된다는 게. 봤잖아, 눈으로. 어?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장단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존속기간이 나오면, 시험 문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갱신이 나옵니다. 반드시 갱신 문제가 나와요. 어? 어떻게 되냐? 알겠습니까? 갱신. 여러분도 조심할 게 아닌데 한자를 안 배운 세대라. 이게 다른 발음도 있죠. 경신도 있잖아. 그거는 뭐예요? 어? 뭐예요? 그건? 그럼 언제 쓰는 거야? 몰라도? 모릅니까?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긴 맞습니까? 어? 나 혹시 우간다에 가서 강의하는 거야 지금?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이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이 문제가. 여러분이 보면은 228페이지에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그거 알겠어요? 아,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말이에요.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 로마자 1, 2번을 가만히 읽어보면, 로마자 1, 2번. 이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죠. 잘 음미해봐요. 로마자 1, 2번에 한 서너 줄씩 비교해봐. 위아래를. 어? 위에 거 로마자 1번은 법률행위에 의한 거죠. 거기 써있잖아. 계약으로서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이 뜻이죠. 그럼 계약이 없으면 283조에 의한다. 밑에 두 줄은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제목 외우는 학생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를 갖다가 아무 때나 그냥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밖에 없구만 민법에는. 이렇게 알면 되는데 뭐 자기 혼자 이상한 공부를 하고 있어. 이상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1500년 됐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이걸 모르지.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밖에 없어요. 온 우주는, 법의 세계에서는. 알겠습니까?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우주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전제를 깔고 학문을 구성했어요. 사람의 의식작용의 외부적 발현인 행위와 그거 이외에 다른 모든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법의 세계에서는 이 우주가 그 두 가지밖에 안 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들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원래도. 근데 철학이나 신학 같은 데서는 그 법률의 규정이라고 한 걸 뭐라고 그래요? 신의 뜻이나 또 자연의 법리 이런 걸 따진다고. 법률의 규정 대신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하고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어디나. 근대의 우주관을 반영한 거죠. 현대의 우주관은 아니에요. 근대의 우주관이 뭐예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 갱신에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법률행위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서 하는 거. 또 하나는 계약을 안 해가지고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장황하게 이걸 설명하냐면 그것만 알면 되고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밑에 그 괄호 1번부터는 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건 유명한 28345조라고 하는 거예요. 28345 법전을 봐봐요. 283, 284, 285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정말 강의 없이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터무니없이 또는 상상을 못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에요. 28345 여러분 643이나 644조를 한 부분을 봐봐. 이걸 또 준용하고 있죠. 준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까 지상권은 현실 생활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부분 다 임차권으로 이걸 처리한다고 그랬죠. 아까 배울 때.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283, 4, 5조가 지상권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판례가 거의 없어요.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다고. 임차권에서는 이 수백 개야. 수백 개. 283, 4, 5조 하는 게. 이 문제가 전부 어디서 나와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임대차 쪽에서 나옵니다. 이거 2차 시험에 내도 학생들이 고통 먹어요. 왜냐하면 임대차를 시험을 문제를 이렇게 논점을 잡다 보면 보통 법전을 주죠. 법전을 찾습니다. 이렇게. 법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평소에 준용 규정까지 심도 있게 공부하는 학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준용 규정은 별로 우습게 한다고 학생들도 이상하게. 읽지도 않아 잘. 귀찮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28345조 도망가 버렸어 언제. 분명히 준용한다고 써있는데. 근데 이게 상세하게는 지상권 쪽에다 상세히 써놓고 임차권 쪽에는 준용한다고만 따라 써놨어 그냥.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 이 28345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임차권에서 실효성이 돼. 임차권에서. 실제로는. 아까 봤잖아. 지상권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28345조를 어떻게 이해하냐. 법조문 보니까 만만치 않게 생겼는데.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일찍이 우리 민법의 입법자들은 1958년 1958년에 민법을 만들었어요. 1958년. 60년부터 시행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기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어요? 배고파 환장할 시기. 양철판 뚜둑이까지 버스 만나가지고 넘어가던 시기라고 이때가. 정말 뭐라 그래요? 학문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말 하나 들어봤어요?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이라
뭐 맨날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뭐 입법자든 뭐 장사꾼이든 뭐 가정주부든 상관없어요. 뭘 하나도 안 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 있는 거 가지고 하여튼 아끼고 전략해서 이걸 다시 또 수선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쓴다 이거예요. 재활용. 요즘은 그걸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쓰레기 재활용? 우리 사회에는 이 재활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아닌 걸 쓰레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그저께 밤에 산보 가다가 어떤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또 판이 있더라고 여기. 응? 또 판이 있고 여기 이제 다리가 달려 있는 거. 응? 근데 이 다리 한쪽이 없어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원목이에요 전부 다. 그게 폼나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 다리 한쪽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 이게 보니까 멀쩡해요 보니까. 이걸 휙 버렸다고. 근데 요 밑에 또 서랍이 달려 있어. 이걸 탁 열어보니까 고시생이라는 그 말이 있어. 학원 팜플렛 몇 장하고 영수증 있죠, 영수증. 고깃집 영수증이야 보니까. 나라니 이거 망해야 됩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고시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에요. 고깃집에 가서 처먹고 다니다. 이게 만약에 공부하다가 체력이 모자라고 먹은 거라면 내가 절대로 말 안 해요. 근데 이걸 버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갖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이걸 멀쩡하고. 근데 내가 또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소중하게 껴안고 산보를 중단하고 다시 귀가했어요. 퐁퐁하고 유한낙스까지 꺼내가지고 저 철저하게 닦은 다음에 다리를 이거 구할 수가 없죠. 이 원목 다리를 구할 수 이거 남의 거 빼오기 전에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도품이 되죠. 그래서 곤란하다고 이게. 그리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앉는 거예요.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그 검은 깨 우유? 뭐 그런 그 요새 그 우유병 이게 팩 있죠, 팩. 큰 거. 이거에 이제 그 장력을 내가 실험해봤어요. 이거 눌러봤다고 위에서. 얼마나 버티나. 근데 이게 버틸 만큼 버텨요. 사각이 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맞게, 요 길이에 맞게 요걸 딱 잘라가지고 여기 좀 여분을 두고 이 사방면으로 정확하게 접어가지고 이 빈대다가 본드로 붙여놨어요. 근데 그 위에 앉아봤어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안 무너져 이게 안 무너진다고 이게. 근데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대는 저런 걸 보고 그냥 못 가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저건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 저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새벽 2시 무렵에 신림동을 전전하다 보면 할 일 없이 쓰레기통 부근에서 엎드려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끔. 만약에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무지하게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밤마다 그 늦은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안 불쌍해요. 그게 아니고 이때가 불쌍한 시절이야. 이때가 불쌍한 시절. 그리고 생각해봐. 어떤 땅을 빌렸어요. 이 갑의 땅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 이걸 뭐 하려고 빌렸냐면 이 위에 무슨 창고, 뭐 아무 상관없이 창고도 뭐 공장 건물이든 무슨 상관없어요. 어떤 건물을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을 겁니다. 창고 친 사람은.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땅 주인 갑한테 이걸 지상권을 설정하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땅을 거기 아까 그 존속기간 나오죠. 존속기간에 맞게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존속기간이 이제 종료했어요. 이 건물이 뭐 석회저 연화조 뭐 이런 거냐 뭐 아니면 딴 거냐 뭐 그거 기간 다르잖아. 하여튼 그 존속기간이 끝났다고. 근데 이게 존속기간이 끝나면서 이 건물의 효용이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어차피 이거 못 쓰는 거니까 철거해야 되잖아 이제. 원칙적으로 남의 땅 빌려 쓰다가 이렇게 이런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다가 물러갈 때는 이 땅을 원상복귀해줘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쓰던 건물 이거 못 쓰게 된 것 같아서 처박아 놓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이거. 치우는데 돈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걸 철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 지금 없는 건물도 질판입니다. 지금. 없는 건물도. 근데 이게 빌리는 기간 다 됐다고 있는 건물을 갖다 때려부시고 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가뜩이나 지금 뭐 원자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 말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 부모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정말로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동그란 그 배관이 있죠. 나는 우리 국민학교 동창도 거기 사는 사람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요. 그 배관 속에 산다고. 그 배관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는 동그란 여러분 동그란 관 알죠? 배관 그거 큰 거. 그게 이렇게 쌓여 있죠 이렇게. 그 안에 공기를 차 있죠. 어쨌든 보온이 죽여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내가 거기서 한번 잡았어 친구들이 와서. 그게 또 임자가 없으니까 그 공사했을 때까지 저쪽 뒤를 사는데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짜니까. 그럼 친구가 쓰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끽거리고 우리 꼬마 때니까. 그것도 배관도 사이즈별로 또 이게 차이가 나요. 공사 큰 거 하는 데는 엄청납니다. 서서 들어가도 돼. 그런데 보면 반드시 사람이 살아요. 몇 가구가 살았다 거기 또 이상하게. 남의 배관 속에 살면 또 저거까지 붙여놔 있죠. 이름까지 문패까지. 그렇게 살 정도 지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있는 걸 갖다 때려부신다고 상상을 못합니다. 입법자가. 그래서 존속 기간이 끝나도 이게 물론 효용을 다해가지고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치워야 됩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게 존속 기간 끝났는데 이상하게 멀쩡해 이게. 멀쩡하다고. 벌써 남의 땅에다가 이게 빌려다가 이게 건물 짓고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건물 튼튼하게 집니다. 판자집 짓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 아직도 이게 쓸모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니 이걸 끝났다고 때려부시고 간다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283, 4, 5조를 규정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존속기간 끝났는데도 계속 이거 효용이 닿을 때까지 계속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 주인한테 가서 땅 주인한테 가서 이게 제가 이제 사업을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너무 아깝네요. 제가 이거 본전 뽑을 때까지 좀 계속 쓰면 안 될까요? 뭐 한 5% 정도 더 지료를 더 드리죠.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투세요. 그러세요. 그 아까운 건물인데. 나는 뭐 당장 땅 쓸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조국을 근대화 시킵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런데 땅 주인이 말해요. 그거 곤란한데요? 내가 좀 써볼까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충분히 본전 뽑으셨잖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 이러면서 옮긴다 이거예요. 이때는 할 수 없이 물러나야 됩니다. 치우지 다 떼어부시고 물러나야 돼 빨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주시죠. Yes. 이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Yes. 근데 이 주인이 No.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걸 때려부시고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에 입법자가 결단을 내렸어요. 뭐 싫다고 한다고? 싫다고? 그러면 팔아버려.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요? 한 글자만 얘기합니다. 땅 주인을 찾아가. 갔어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한 글자만 얘기합니다. 사. 그러면 무조건 매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시죠. 그러지 뭐. 그게 조문이 나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싫어. 싫어? 사 그러면. 네가 사. 난 못 때려부시니까 아까워서. 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상권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상권자에게 그런 권리를 줬어요. 근데 지상권자가 현대 고위생하고 비슷한 지상권자가 있죠. 도대체 책을 안 읽고 자기 권리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잠꾸러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라 아예.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는 수도 있죠. 땅 주인이라고 전부 뭐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땅 주인, 지상권 설정자가 가만히 보니 너무나 아까워 이거. 이거 끝나고 나가면 때려부시고 할 것 같아 아마 해도.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아까워서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권리를 줬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쪽에도. 소유자에도. 야,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거 놔두고 가요 좀. 내가 살 테니까. 283, 4, 5조 지금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나?
283조 2항에 먼저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응? 매수 청구권? 이걸 어디서 봤어요? 총칙의 몇 페이지에서 봤어? 어? 이게 전혀 안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 쌍코피하고 관계, 쌍코피. 이 권리의 종류에 나오죠. 청구권에. 이름은 청구권인데 그 실질은 형성권이라는 거 여러분 안 배웠습니까? 형성권이 뭐예요? 혼자 떠들기만 하면 권리의 의미에 변동이 생기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사! 이렇게 하면 그냥 갑자기 변동이 생겨버려요. 갑자기. 혼자서 떠들면. 알겠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총칙에? 53페이지. 응? 283조 2항이 그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성권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는 거야.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게. 이거를 글자만 보면 못 찾아요. 총칙을 복습 안 한 사람은. 왜냐면 청구권이라고 써있거든, 이게 이상하게. 그 다음에 284조는 뭐예요? 그게 저거죠. 주인이 예스한 경우. 283조가 노고 284가 예스 아니야. 285조는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도 뭐라고 써있죠? 매수청구권이라고 써있죠.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죠. 내가 왜냐하면 이름은 청구권이라도 실질이 형성권인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매수, 증감, 소멸. 이 학생은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28345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도 사주거나 더 할 생각이 없고 매도인도 살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28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철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철거하고. 당연히 치워줘야지 저걸. 땅 주인 땅 쓰게. 28345조 내용 알겠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나면. 입법자의 의도를. 28345. 이게 임차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에서. 알겠습니까? 28345를 여러분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재밌는 사건이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오늘 밤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28345를 법전을 들고서는 양손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떼글떼글 구르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될까?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알겠습니까? 28345는 그걸 떼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229페이지에 137번 테마의 제목이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부정확한 말입니다. 이 앞에다 뭘 붙였냐면 편면적 이걸 보여야 돼요. 이 강행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편면적 강행규정, 쌍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다. 편면적인 거예요. 이게. 편면적. 이게 말고 쌍면적.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강행규정은 쌍면적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물권법에 나오는 대다수 강행규정은 전부 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편면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느 한쪽에 불리할 때만 무효고 그쪽에 유리할 땐 유효해요. 그냥. 거기 내용을 읽어봐요. 세 줄을. 그렇게 써있나. 언제나 약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약자에게 유리하면 그건 유효해요. 이런 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특약에 의해서 제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죠? 배웠잖아. 그럼 그거 말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거기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효력은 내용인데 사용할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용 못하면 꽝이게. 그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사용권.
거기 있는 말들은 너무나 당연한 말들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말이에요. 비용이란 글자가 나오면 떠올려야 할 뭐 있다고 말을 한번 한 적이죠. 8가지 내용. 그게 뭐 거의 안 떠올 거라고 내가 보기에. 한 2가지나 떠오르다 말고 나머지는 까물까물하죠. 거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구정 때 여러분의 그 성장 과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했을까? 비용. 어저께부터 내가 이쪽 볼이 좀 뚱뚱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응?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부었어요, 좀. 이 수강생들이 복습을 철저히 안 하니까 잇몸이 땡땡 부어가지고. 응? 나는 공동체가 그 병 들어가면 같이 아파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중병을 알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지는 검증이 아직 안 되는데. 비용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 중에서 그러지 말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불성실하게 못 외웠다면 필요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지수선 의무, 유지수선 의무,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필요비를 상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비를 부담한다. 그럼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왔었죠? 적극적 유지수선 의무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참으로 의무, 인용 의무가 있으면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 실습할 때가 왔다.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교과서 229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에 소극적인 인용 의무가 있다. 그 밑에 줄에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이 2개를 빨간 건 네모쳐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이제. 그걸 안 외워가지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적극적인 다음에 뭐가 빠졌죠? 그렇다면 유지수선 의무. 알겠습니까? 유지수선이 빠졌죠. 그걸 넣어요. 넣어. 이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 2개씩 써놓은 이유가 뭐 같아요?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럼 이런 말이 딱 눈에 띄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학에서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인용 의무가 있다. 적극적인 유지수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딱 보이기만 하면 그 근처를 눈을 뚫어지게 찾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필요비가 어디 있을까?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그걸 빨리 찾아야 돼. 필요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응? 알겠습니까? 필요비 이건 맨 끝에 써놓은 거야. 광진 선생님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써놨다고. 234페이지에 괄호 3번이 있죠. 234페이지 괄호 3번. 거기 필요비와 유익비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복잡하게 써 있죠.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쉽지 않게 써놨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초가. 필요비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읽을 수가 있죠, 그쪽을. 응? 부담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인 인용 의무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3번. 이게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 곽진 선생님이 여러분 한번 체크하지만 뒤에는 이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7군데서 나와 앞으로. 채권법까지. 똑같은 내용이. 유익비는 딴 문제입니다. 이 필요비를 지금 따지고 필요비. 누가 부담하냐. 정해진 공식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무를 부담해. 법전에서도 여러분이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 이런 말 다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필요비를 부담하냐 안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은 이게 인문 강의를 따로 해야 돼요. 야구 받아 들고 100번씩 써오라고 하면 한 열흘 동안 해가지고. 근데 민법책을 혼자도 읽을 수가 있어요. 좀 무리하면. 이 유지수선 의무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럼 어저께 그 아까 박스 골랐던 문제 있죠? 맨 오른쪽에 필요비 상환 의무 칸이 아까 있었죠?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꼭 그 비용하면 떠오르는 8가지 있죠. 그걸 찾아다가 목숨 걸고 외워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그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은 앞에서 배운 거고. 230페이지에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 요청.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점유권하고 물권 청구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내가 물권 청구권을 강의할 때 고래고래 약속을 강조한 게 하나 있죠. 이 반환이라는 건 뺏겼을 때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계속 내가 갖고 있는데 뭘 반환을 시켜 남한테. 있지도 않은 걸. 내가 물건을 뺏겼을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물건을 뺏긴다고 하려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야 되죠. 원래도 내가 손댈 수 없는 물건을 어떻게 뺏겨요? 뺏기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친구 건데 여러분이 뺏길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한 말 아니야 그게. 친구는 뺏길 수 있지만 친구가 원래 가질 수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제목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점유 권능이 원래 없었으면 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213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법정까지 찾으면서 다 공부해봤죠. 제한 물권의 경우에는 213조를 준용하는 물건이 있고 준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 준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점유할 권능이 없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거기 교과서 읽어보면 꼭 방해 그 반환 청구권을 말할 때, 그 첫 줄에 뭐가 나오죠?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거기 그거하고 관련된 문장이 어떤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세 가지 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줄을 어떻게 쳐야 돼요? 점유할 권리를 포함. 그러니까 빨간 주시고 화살표를 어디다 해야 돼요? 세 개 다 해요? 아니에요. 반환 청구권.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거를 여기만 보면 여러분이 그걸 모르죠. 그렇게 왜 그렇게 읽지? 이상하다. 아무렇게나 읽지. 임영호 선생님 혹시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250페이지에 로마자 3번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50페이지에 위에 로마자 4번을 보면 어디다 주체되는지 알겠죠? 250페이지 위에 로마자 3번. 거기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 없어. 250페이지 위에 로마자 3번을 다 읽어봐. 거기도 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화살표해야 되는지 알겠죠? 점유할 권리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물권 청구권 강의할 때 그걸 고래고래 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 여러분이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답안지 쓸 때도 문제가 없어요. 답안지 핵심이 뭐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써주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를 쓰면 됩니다. 그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건. 포인트를 알아야 돼. 그냥 포인트. 뭘 물어보려고 하나 지금. 왜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가 물권 청구권이 아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고 관련된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있었어야 뺏길 수가 있고 뺏겼어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거 아니야. 내가 또 요새 이걸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독서법을 가르치시면 논점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해하는데 편리하겠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간악한 무리들은 하여튼 하는 짓거리가 보면 이게 구별되는 겁니까? 읽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자체가 원천적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분리 안 되죠. 읽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이해했는데 읽지 못한다는 말 둘 다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같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걸 독서하는 주체가 정상적인 대가리를 갖고 있죠. 보통 사람의.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읽었는데 나중에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애초에 똑바로 안 읽은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똑바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읽는 법을 모르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확실히 알겠습니까? 점유권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설명할 때는 제한 물권에서는 반드시 먼저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점유할 권리에 대해서 먼저 서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환 청구에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반대로 법전을 보고도 이걸 알아낼 수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맨 끝 조문들을 비교해봐. 준용 규정 말이야.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권에는 왜 213조가 준용이 안 되지? 보나마나 점유할 권리가 없구나. 그걸 역으로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역으로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까 봤죠? 지역권. 점유할 권리가 없다니까 지역권은. 알겠죠?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기초만 알고 있으면 팍팍팍 넘어갑니다, 이게. 제목만 보고서도, 여기선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빨리 그 글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너절너절하게 앞에서부터 그냥 쭈얼쭈얼쭈얼 이렇게 하지 말고. 물권적 청구권? 뭐야, 이게? 제한 물권 아니야? 그럼 점유할 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구만.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없겠구만. 이렇게 찾아서 읽는 거라고. 이거 추적식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원래 공부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학당에 보냅니다. 아카데미아에 보냅니다. 아테네 그 산골짜기에 있는. 여러분도 이전에 거기 한번 가봐요. 지금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거기 가면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둥 사이에 넓은 그 공간만 있어요. 거기 앉아서 노닥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을 멋있게. 거기 스승하고 제자하고 또는 선배하고 후배하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햇빛 피하게 지붕만 폼나게 만들어놨어. 기둥으로 다 가려주게 이걸. 뒷짐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담 떨고 앉았어요. 야, 너는 물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점유권과의 관계를 설명해봐. 그게 반환 청구권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똑똑하구만. 밤에 뭐 하는 거야? 집에서 혼자 책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유별을 떨면서 그냥 학원에 나타나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돈 꼬라박고 230페이지에 지상권의 처분. 처분은 이게 뭐죠? 처분행위 8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8가지하고 또 하나 논점이 뭐였었죠? 반드시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이 이게 양도에 들어가죠. 양도가 처분에 들어가죠, 거꾸로. 여기는 물권의 강한 양도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배운 겁니다. 물권의 특질이 있죠. 이걸 의회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중이에요, 지금. 물권의 특질. 가만히 보면. 강한 양도성. 양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괄호 1, 2번만 먼저 봐요. 처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거 다 처분입니다. 알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여러분 물권법 앞에서 배웠죠?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무효입니다. 알겠어요? 다만 그때 뭘 하나 배웠었죠? 306조 단서가 수상하다고 그랬죠? 306조 단서. 그 삭제설이 단서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배운 게 떠올라야 돼, 그런 것까지. 139번 제목의 139번 테마의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강한 양도성? 떨어졌니까 이거? 강한 양도성. 근데 왜 안 떠오르냐 말이야, 이상하게. 이 물권의 특질이 어디로 도망갔어, 이게? 상당히 수상한데, 이거? 이게 맨 앞에 있는데, 어디? 9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요. 9페이지 맨 밑에. 거기 양도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처분 이런 거. 9페이지 맨 밑에부터 10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있죠. 빨리 읽어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김에. 강한 양도성.
그게 한꺼번에 떠올라야 됩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다. 9페이지, 10페이지, 특히 10페이지 쪽에 지금 여기서 관련된 건 이게 앞에 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판택된 법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학원에서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죠. 이 보니까 여기 대충 학생들, 고시생들 보니까 앞에 서론, 서설 들어가면서 전혀 안 읽더만 보니까 개관 이런 거. 판택되는 그거 빼면 시체예요 그냥. 판택된 학문들의 특징이 그거라니까. 이 앞에 개관, 서설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전체 윤곽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상하게. 아주 압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또 뭐죠? 저당권 설정. 이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알겠어요?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괄호 2번의 첫 줄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내가 또 너무 닥달을 하면 여러분이 좌절하죠. 이거 자꾸 떠오르질 않을까 이상하게. 임영호 선생은 우리가 안 떠오르는 거면 어떻게 골라서 물어보나. 이상하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죠. 요 첫째 줄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이게 지금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는 뭐예요? 물권의 객체가 어디로 갔어? 물권이 여기 있구나. 이 뭐가 있냐 면 이게 물건이 아니고 지금 뭘 봐요? 10페이지에 괄호 1번 끝에 있죠. 10페이지 괄호 1번 끝에 거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10페이지 괄호 1번 끝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쪽 이걸 읽으면서 거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괄호 1번 끝에. 그러니까 이쪽에 아까 몇 페이지야 이거? 230페이지 괄호 2번. 10페이지를 써놓고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써야 돼 이걸. 원래 지상권이라는 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앞에 거를 늘어놓은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처음엔 힘듭니다 이게. 일일이 그걸 자꾸 생각하려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복해서 이렇게도 의미를 새겨보고 저렇게도 의미를 새겨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서론만 읽으면 뒤가 다 떠올라 이상하게. 한꺼번에. 여러분 서론만 딸랑 잘라가지고 한 20페이지 그것만 들고 다니면 돼요. 뒤가 성실히 공부했으면. 그 민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페이지를 줄어버려. 그걸 한 장에다 그리면 한 장을 줄죠 당연히 이거야. 한 장을 구겨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으면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끝에 두 줄이 있죠. 이것도 배운 거죠. 괄호 2번의 끝에 두 줄. 230페이지에. 괄호 2번의 끝에 두 줄도 여기까지만 내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걸 페이지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되죠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밥 먹고 언제 이런 짓 하고 하면서 이거. 아까 그 저기에 이게 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10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세 줄 있죠. 그걸 반복한 말이죠. 10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세 줄. 230페이지 괄호 2번의 끝에 두 줄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통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해야 앞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왜 강조됐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똑같이 써놓은 글자인데 똑같은 사이즈로. 그걸 왜 강조했을까? 이 뒤에 당장 문제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로 어디서 시험에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판택텐 인수분해한 거 있죠. 판택텐식 인수분해해서 앞에다 몰아놓은 거 있죠. 입문용으로. 거기서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인용되는 거 똑같이 봅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게 핵심이니까. 판택텐 법학에. 그러니까 서설, 개관, 개설, 의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대충 딱 요약해놓고 뒤에 그걸 상세히 풀어놓은 게 있어. 계속 반복해서. 이거 여기다 왜 인수분해할까 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 민법학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구나. 그럼 출제를 여기서 하겠구만.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저절로 안 해도 혼자서 그냥. 옛날에 학원 없을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 없어. 친절무쌍하게. 옛날에는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들어와요. 그리고 읽어 그냥. 자, 그 밑에 로마자 3번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괄호 1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지 넘어가 그냥. 그때는 뭐하고 싸움해야 되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그렇게 이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전부 끝없이 감사의 절을 나게 하게 되죠. 시시때때로 고개를 꼬북꼬북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나 그때는. 내가 그걸 스스로 겪어서 잘 아니까 이 강당에서 발광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일을 시켜보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복습도 안 하는 수강생 놓고 앉아서 강의하려니까. 그 다음에 지료 지급 의무가 나오는데 첫 줄은 아까 배웠죠. 요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료 지급 의무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무상도 공짜도 있는데. 유상으로 했을 때만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거야. 유상으로 했을 때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럼 유상으로 했다면 지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돈으로 줘야 되냐? 아니에요. 쌀로 줘도 됩니다. 노가다 해줘도 되고. 23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반드시 돈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달 줘야 되냐? 아니에요. 한꺼번에 줘도 되고. 한꺼번에 주는 것도 맨 앞에 줘도 되고 끝에 줘도 되고 가운데 줘도 되고 뭐 정기적으로 줘도 돼요. 일주일마다 줘도 되고 한 달마다 줘도 되고 분기별로 줘도 되고. 결론이 뭐예요?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요소나 주된 급부 임무가 되는 보수 같은 거 있죠. 이건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그 대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 물권법 말고 채권법에서 후불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하수치 계약 맺을 때 언제 주느냐를 일부러 계약을 안 맺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이 후급이에요. 알겠습니까? 원칙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런 건 이제 그렇게 안 물어보고 뭐가 문제냐면 거기 괄호 A, 괄호 B번, 괄호 C번이 전부 뭐에 관한 거죠? 괄호 A, B, C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등기 아니야, 등기. 이 지료의 등기, 지료는 등기가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A, B, C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에다 빨간 줄 쳐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얼핏 보면은 별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그 등기의 효력을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등기의 효력. 그런 걸 배웠습니까? 배웠다고, 분명히. 거기서 뭘 지금 묻는 거냐면,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깨알 글씨 메모리 펜 칠한 거. 대항적 효력이 있는 네 가지 사항 배웠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하고 그 위에 있는 권리 변동적 효력하고 다르다는 거. 괄호 A번은 뭐죠? 231페이지에 대항적 효력에 관한 겁니다. 괄호 B번은 뭐죠? 권리 변동적 효력에 관한 거죠. 그렇게 새겨 읽으면 됩니다.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괄호 A번 끝에 뭐가 나와요? 대항할 수 있다. 알겠어요? 밑에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지상권의 양도 이런 말이 보이죠. 권리 변동의 효력이죠.
괄호 C번은 원래 뭐에 관한 거죠, 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이상한 거 나오죠. 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거 백의종과 하고 관계 있는 거죠. 어? 존속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새 소유권자가. 바로 C번은. 우리가 백의종과 그 배울 때 배웠잖아요. 법정 과실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결국 여기서 또 뭘 확인할 수 있죠? 이 A, B, C가 굉장히 복잡한 거 다 배운 겁니다. 엉성하게 배웠지만 앞에서는.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엉성하게 배운 거, 이거. 뭔가,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이게 뭐예요? 이것도 형성권 아니야, 이거. 증감이 들어가는 거. 이게 둘 다 들어간다, 아예. 하나만 들어가도 형성권인데. 증감. 알겠습니까? 그거 다섯 번째 줄 봐봐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형성권이라고 새기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이게 막 추적해서 있는 거야. 제목 보면서 그냥. 증감, 형성권. 그러면서 이상하게 형성권 6가지 특징이 쫘르륵 펼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억은 펼쳐지긴 그냥 찢어진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건 별거 아니고. 오히려 그 맨 밑에 있는 두 줄이 있죠. 그게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까지는. 확정될 때까지 안 줘도 체납이 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라요. 이게 요거 밑에 그 세 줄에 걸친 문장이 있죠. 이게 변호사들이 잘 쓰는 거죠. 변호사들이. 이게 고시원 뭐 증감 이거는 액수가 얼마 안 되죠. 고시원비 지금 뭐 3, 40만 원 하는데 그 증감된 건 더군다나 뭐 한 5%나 되죠. 그건 소송 안 걸려요. 명동에 300억짜리 빌딩 임차료는 지료원은 문제되죠. 이거 명동 땅을 이거 지상권이니까 명동 땅을 빌렸는데 매달 6천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늦거나 뭐 말썽이 생겼을 경우에 소송 걸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송 확정될 때까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액수가 크면 이자가 문제가 되죠. 그 이자를 갖다 수임료로 줘도 돼요. 액수가 크면. 6천만 원은 낮게 잡은 거고, 보통 그런데 그 큰 빌딩이나 회사에서 빌렸을 땅은 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게. 달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말이에요. 한 10억 되면 그 이자가 만만치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수임료는 무슨 잘하는 처지에 수임료입니까? 그냥 이자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떼올게 이래놓고 소송을 질질 끌면 되죠, 이제. 2년 반. 그럼 2년 반 동안 이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요. 그것도 원래 그 지상권자가 아무 손해가 없죠. 나중에 늦게 냈다고 체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변호사는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런 데 집중적으로 봐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한 건에 하고. 우선 운영비에도 뽑아야 되겠다. 지료 체납의 효과. 287조가 나와 있죠. 이 287조는 말이에요. 이 혼자 이거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 좀 한 사람 알죠? 이 기출문제에 뻔질하게 나온다는 거 이게. 몇 조라고 할까? 287? 287조는 말이에요. 이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642조 있죠. 642조야? 아닌 것 같은데. 640조. 근처를 봐봐요. 이거하고 완전히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이상하다. 이게 640조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찾아봐야 돼. 이 법정이 좀 이상한데. 이게 628인가 뭐 거기 있는 거지?
저기 맞는 거야 또? 맞구만 이거. 640조 있죠. 640조하고 287조를 대비해서 읽어봐. 그럼 뭐가 구조가 유사하죠. 287과 640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항상 시험 문제는 이 양쪽을 혼합해서 틀리게 만들죠. 그죠? 지상권 쪽에는 니은이라고 돼 있죠. 숫자는 똑같은데 지상권은 니은이라고 돼 있고 임차권은 기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효과는, 요건은 그렇게 차이 나고 효과는 어떻게 차이 나죠? 지상권은 소멸 청구인데 임차권 쪽 640조에서는 해지. 그 두 가지를 헛갈리게 하고 시험 문제 자꾸 냅니다. 287과 640. 교과서 맨 밑에다가 빈칸 많으니까 640조와의 대비 써놓으세요. 그리고 뭐,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년과 기하고 소멸 청구와 해지입니다. 이걸 섞어놓죠 보통. 틀린 말로.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창피하죠. 법전 안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말해요. 소멸 청구 이건 학설이 가린다고 그랬죠. 학설이 가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갈려요? 형성권이 아니냐. 다수설은 형성권이라 한다고 했죠. 형성권에서 미리 공부했습니다. 근데 곽윤직 선생님이 소수학자입니다. 곽윤직 선생님은 매수하고 증감은 확실히 인정하는데 이 소멸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형성권이라고 안 그런다고. 이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형성권의 6가지 특징 중 어떤 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이 싸움의 본질은. 형성권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설은 뭐예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곽윤식 선생님은 등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권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이 표정을 보니까 멍 해가지고 232페이지 괄호 A번을 빨리 읽어봐요. 멍 해가지고 뭘까? 형성권 6가지 특징 안 외웠으니까. A번에서 어디다가 줄치고 어떻게 연결해서 딱 정리할 수 있죠. 한 서너 개의 단어만 줄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상하게. 6개만 외우려는데도. 그 이상하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학설 대립의 실익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도를 내가 짐작은 했어요, 이제. 계속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복통 터져 죽게 만들자. 형성권이라고 하면 등기가 필요 없게 된다고. 곽윤 선생님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등기를 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괄호 B번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괄호 C번은 아까 배웠죠. 이 정확하게 뭐예요? 편면적이라고 써야 된다니까.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써 있으니까. 이 괄호 D번은 채권법에서 공부하려고. 그럼 지상권의 포기가 나옵니다. 지상권의 포기. 포기? 이?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그럼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등기를 찾아야 됩니다. 빨리. 등기. 알겠어요? 포기는 제한 물권의 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 5번째 줄에 그냥 애매하게 단독행위라고 써 있죠. 정확하게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제한 물권의 포기는.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걸 채워가면서 읽어요. 정확하게 자꾸 앞에 걸 복습하면서 스스로. 그 괄호 3번은 또 뭐예요?
아, 또 나왔어, 이거.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니야, 이거. 어? 그죠? 이렇게 기초가 돼 있으면 팍팍팍팍 넘어갈 수가 있다고. 앞에 거 복습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끌어 붙들고 앉아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이상한 짓을 하려니까 이상한 연구를 또 하죠. 뭐, 씨름의 묘수가 뭐가 있을까? 안달이 걸리기. 뭐야. 그 쓸데기 없는 거 외우고 다니다고 이상하게. 그냥도 알 수 있는 걸. 지상권 소멸의 효과. 소멸의 효과. 첫 줄에 토지를 반환할 의무.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토지를 반환해야 되죠. 다 썼으면. 지상권이 없었으면. 남의 토지를 왜 계속 끌어안고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끌어안고 있는 사람 많죠. 끌어안는데 안 돌죠, 이상하게. 뻗팅기고. 그래서 변호사가 또 먹고 살죠. 그 밑에 284, 285조 아까 설명했죠, 한꺼번에. 234페이지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익비라고 되어 있지만 유익비에다가 빨간 걸로 지우고 주말하고 말소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왔어요. 비용 상환 청구. 내용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유익비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제목에 말이에요. 어? 유익비라는 앞에 세 글자를 지우고 빨간 거 한 줄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뭘 지웠나. 비용이라고 써요. 비용. 그래갖고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게 빠졌는데 규정이 없답니다. 규정이 없다. 알겠어요? 규정이 없다라고 쓰세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어? 유익비를 상환해야 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익비를 상환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 뭐가 뭐냐면 필요비는 이게 약간 문제가 돼요. 필요비는 적극적인 유지 수선 의무냐, 소극적인 인용 의무냐에 따라서 차이 난다고 했잖아, 아까.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필요비 부담 안 합니다.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상환 청구 당연히 안 생깁니다. 유익비는 똑같아요. 여기는 임대차익을 주는, 여러분이 참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지금 생각이 안 날 텐데 203조 2사망이 있죠. 203조 2사망. 626조 2항하고 비교해봐요. 1항은 말고 203조 2사망하고 626조 2항하고 비교해보라고. 응? 626조 전체하고 하여튼 비교해봐요. 이 유익비는 말이에요. 우리 민법 전편에 걸쳐서 그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한 6군데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상하게. 유익비는. 필요비만 다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알아두면 편하죠. 생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201, 2, 3조를 외우라고 그랬죠. 안 외운다 이거예요, 또. 한꺼번에 그냥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알려줘도. 그 다음에 왜 지상권에다가는 임대차권을 못 하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답답하지만 답답해. 거기 그 괄호 3번의 세 번째 줄에 유지하게 할 의무, 그거 보입니까? 어? 이 적극적 유지 수선 의무죠, 이거. 어? 그러니까 임대차에는 어때요? 필요비 상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 지상권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소극적 인용 의무. 어? 그래서 임대차권을 준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우가 다르니까. 이것은 그냥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특수지상권들. 세 가지를 배웁니다.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여기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강조한 부분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판례법이나 이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구분지상권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카를 어떻게 할까, 지하철을 좀 써볼까 이런 거예요. 그냥 층을 갈라서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지상권이 지상에만 안 미치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상하에 전부 다 미치기 때문에 잘라서 활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 개인 토지 지나갈 때 이걸 설정하고 있다.
구분지상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하철이 공익 사업인데 그 자기 집 밑에 좀 지나가면 어때? 안 돼요. 남 땅에 왜 지나가? 기분 나쁘게. 그럼 생각해봐. 방에 딱 누워서 살라고 그러는데 저 밑에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잠이 와요 그럼? 그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송전선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권리의식이 없죠, 사람들이. 시골 할아버지들이 몰라요. 옛날에 그게 모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족 제도라 보통 그 한 가문에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이 사이 젊은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뭐 자기들이 대화도 하고 뭐 법조인한테 물어볼 텐데 할아버지는 뒷짐지고 말도 잘 못한다고 겁이 나서. 할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원래 그냥. 뭐 이유화를 풀면 하고. 요즘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좀 자살해볼게요, 여러분. 그죠? 답답해가지고. 작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 이거. 할아버지 앉아갖고, 야, 임마. 나라에서 우리한테 전기를 밝히려고 선을 깐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조용히들 해라. 이런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근데 요즘은 이게 분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 할 일을 안 하고 뭐 권리 찾는데 눈이 벌게가지고, 뭐? 송전선이 우리 밭 위를 지나간다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작물에 영향을 줘, 이거. 기형 작물이 태어날지 몰라. 뭐? 우리 집을 지나간다고? 이게 소가 그래서 죽는 거냐, 하고? 근데 또 실제로 죽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고압선 지나가면.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이거. 철거해 다오. 철거하기 싫으면 돈 내놔라, 이거. 구분지상권 설정한다. 지금 거의 다 설정됐어. 끝났어요. 뭐냐면 이게 한 놈이 시작하면 딴 사람 다 하죠,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거 지나가면 돈 준다고?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끝까지 거부전하는 사람들은 철거하고 전기 안 보내버려요. 소질하고 또. 한전도 이제. 열받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피해본 데 많아요, 그러고. 구분지상권 설정 안 해주고, 무리한 요구를, 뭐 땅을 사라든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땡강 놓잖아요? 주민 반대로 송전선을 철거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송전선이 철거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송전선을 끌어와야 되죠. 이게 수익자 부담하게 되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설치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전기 하나 끌어 쓰는데 600만 원 들어. 돈 모아서 3,200만 원. 그래갖고 차라리 구분지상권 설정했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도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 전기를 깔던 지하철을 놓던 뭘 하든 간에 도시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공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참 도시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시골에 살면 고압선이 앞으로 지나가서 뭐 기형아가 태어났다는 둥 뭐 말이 많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거. 또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이제 자본주의의 그 앞잡이들의 수작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그 조류를 키운 지가 수십만 년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동시다발로 터지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지금 서로 간에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못 받습니까? 최초의 발단은 뭐였습니까? 사스가 아니었어요. 광우병이 먼저입니다. 소를 안 사 먹어요. 소를 안 먹으면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뭘 먹습니까? 닭고기 퍼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가 걸렸습니다. 닭고기 딱 걸리니까 피때 나는데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비참하네. 그리고 못 느낍니까? 이상하다는 거?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거?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식 위주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식 뭐 이런 장사꾼들 떼돈 벌줘야 돼. 봐라 고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참. 안 죽어요. 안 죽어. 현명한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냥 오리고기 뭐 닭고기 막 돼지고기 갖다 쌓아놓고 쌀 때 그냥 배터지 때려 먹는 거예요 그냥. 조리독감이 일어나면 뭐 죽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수백만 만을 피기하고 있죠 지금. 그 전부 다 돈이죠 원래. 그걸 돈 아냐 원래 전부 다 그냥.
재화 아니야 전부 다. 동남아 10개국에서 처리하는 그 닭하고 오리 좀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죠. 점심 못 먹는 학생들 많고. 전 세계적으로 광란의 짓입니다. 저기 내가 볼 때.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마다 수백만 마리, 수천 마리씩, 수천만 마리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땅에다 묻고. 뭐하는 짓거리 저게. 내 말은 병이 옮든 말든 먹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스토리가? 이제 이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우리 닭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배는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위생이나 뭐 맛이나 포장 이런 거에서 누가 우세에 있는 것 같아요? 소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한 5년 뒤에 이제 끝났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 닭고기를 이제 먹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태국산 그 비닐로 봉지에 담은 닭고기 하나 있고, 무슨 뭐 이탈리아산 뭐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끝나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 먹을 것 같아요? 태국산 왠지 이거 불안하죠 이거. 또 사고 날 것 같고. 틀림없이 조금 먹습니다. 비싼 돈 주고. 불보도 뻔한 거 이거. 태국은 지금 국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닭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안 와 이제. 겁이 나고. 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 수입밖에 원래도. 닭이 전 세계에서 3위인가 들어갑니다. 닭 수출국이에요. 원래. 태국은 지금 걸렸다니까 완전히 그냥. 국가에 존망이 걸렸어요. 근데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나같이 건실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태국은 좀 연기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이 태국 가보면 왜 불안한 생각이 드는지 압니다. 거기 골목길의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이 옆에서 오줌 싸고 똥 싸면 그걸 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줘요. 그런 이게 이 물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손을 쓱 한 번 집어다 빼갖고 그걸 음식을 만들어야지 막. 그래서 그 물통이 무슨 소독약인가 그렇게 들여다봤어요. 뭔 물통인가? 물통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먹물이에요 거의. 먹물. 그리고 온갖 오물이 다 떠다녀. 한 번인가 보니까 다른 날 저녁 때 가보니까 어떤 관광객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사태지라고 그 물을 갈라고. 그러니까 막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통을 두고 옆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야 이번에 깨끗한 물로 하나 따라봤어요. 그 시내에 흐르는 하천이 있죠. 거기다 버리고 그 물을 떠오는 거야 다시. 내가 광기에 휩싸였어요. 그래갖고 에이 빌어먹을. 이 수십만 명이 이걸 먹고 사는데 수백만 명이. 아이 먹고 죽으면 팔자다고. 그리고 그냥 시켜서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서양 놈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래요. 아줌마한테.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지네들은 뭐 위생적이야. 여러분 영국에서 사람들이 팬티를 입게 된 때가 얼마 된 것 같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영국의 런던 거리가 뭘로 유명했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원래 집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그럼 오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역사 박물관에서 봤습니까? 영국에 가장 잘 쓰던 그 이동형 그 변기. 그래서 받아가지고 어디다 버릴 것 같아요, 그걸? 그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끌고 가서 공동에 어디다 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골목에다 뽑으래요. 사람 지나가는데. 골목에다 붓는다고 이렇게 해. 그래갖고 그런데 그 영국이 불문법 국가라고 그랬죠. 그런 처벌 법규가 엄청 많아요. 그거 이제 이상하니까. 영국의 그 골목길은 말이에요. 그 똥 골목이에요, 그게. 오물 골목. 근데 영국은 그렇다 치고 구분지상권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괄호 B번의 마지막 줄 한 줄만 읽어봐요. 그거예요. 터널, 도로, 지하철, 고가철도, 송전선, 교량, 각종의 탑. 알겠습니까? 그거라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잘라서 한다, 이거. 수평을 잘라서. 알겠죠? 시험에서 아까 나올 만한 거 하나는 뭘 설명했죠? 그 B번에 다 있네. 그 수목이 안 들어가다, 수목.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이런 게 나오는데 별발이 없는 거야, 이건. 뭐, 어디서부터 몇 미터, 어디서부터 몇 미터 구분 설정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말할 필요 없이. 응? 별발이 없고, 중요한 건 이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하고. 알겠습니까? 조금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보기로 합시다.